네, 지난 주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에 정치권도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죠. 지난 네. 주말 촛불 집회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네. 일단 대통령 국정 지도는 조금 올랐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오른 이유는 지난주 외교 행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그동안의 우려들, 하나는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언제 시작되느냐, 조만간 임박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일단은 굳건하게 지킨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이제 보수 야권의 우려들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한미 정상 간에 이제 확인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외교적 불안감은 많이 불식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지지율 또 국정 지지율에 대한 이제 긍정 평가가 좀 다소 올라가는데 반영되지 않았나 진단을 해봅니다. 예. 근데 주 후반에는 아무래도 이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내려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는요. 예. 우선은 이제 11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자택 압수수색,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검찰이 과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동정 여론으로 플러스 효과를 낸 것 아닌가라고 분석이 돼요.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근을 한 이 조국 장관이 사실은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와 통화를 한 것인데 수사 담당 검사와 이제 직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 악재로 작용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문제는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서의 대대적인 촛불 집회의 여론이 이번 주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마도 다음 주 저희가 이제 발표할 여론조사 결과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와 함께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고 한국당은 조금 내려갔어요. 아주 맞습니다. 소폭이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진보 진영 지지층 결집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승 추세다. 이 한국당의 경우에는 답보 내지는 하락 추세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국 장관 사태가 여야 구도에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지를 본다면 지금 여당은 검찰개혁 쪽으로 방점을 찍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조국 장관의 자질은 안 된다, 사퇴해야 한다. 지금 이 압박인데 조국 사퇴와 검찰개혁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호불호, 국민 여론의 이제 부정 긍정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국 사퇴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당에 이러한 반사 이익이 전혀 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당이 조금 더 면밀한 분석, 여론을 읽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반면에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정치권에서도 좀 놀랐고 언론도 놀랐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더 많이 모일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앞으로 그럼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놀랐고요. 예. 지금 주최 측이 한 1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한 3, 4시부터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면서 한 20만은 되겠는데 30만은 되겠는데 이랬던 분위기가 사실 밤이 돼서 이 서초역 사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를 보고는 지금 오늘 아침 언론마다 좀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최소한 중앙일보 기준 80만, 그 외에 100만, 150만, 그 주최 측은 200만을 선포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이 부분, 이 집회 쪽에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제가 좀 경청해 보니 이 주최 측에서는 200만까지는 좀 무리다. 하지만 100만에서 150만, 이것은 연인원을 이제 추정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연인원이라 함은 오후 한 4, 5시부터 현장에 왔다가 일찍 떠난 분들도 계시고 밤 늦게 합류한 분들도 계시고
이 집회에 유동했던 인구들을 총 합산하면 한 150만 내외로는 추정된다라고 하는 게 주최 측 전문가의 입장이에요. 예, 예. 반면에 지금 야당은 정반대 입장이죠.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13만 명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최고치다. 예. 또 한국당의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르미 기법을 언급을 하면서 5만 명이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5만에서 10만이냐 아니면 100만에서 150만이냐 한 10배 정도 차이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 자체보다도 정말 이것은 이 비판하는 쪽이든 찬성하는 쪽이든 상당히 많은 인파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 장관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광화문에서 보수 집회가 대대적으로 예고돼 있고요. 그렇다면 오는 토요일에 또 모이게 되는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 촛불 집회도 더 커질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는 아주 이 거리에서 팽팽한 보수 진보 간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거리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 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사실상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론가님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대통령이 한동안 민생에 집중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만큼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아주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바로 이 시간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검찰개혁 내지는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측을 했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바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드라이하게 나왔어요. 네네. 뭔가 이제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토요일 촛불 집회에 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정가의 지금 분석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대대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을 것이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감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 청와대가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검찰도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난 촛불 집회까지를 포함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그리고 검찰개혁하겠다라는 의지는 인사청문회 때나 또는 이제 검찰총장 임명 때 표방했던 바와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일관적인 메시지를 냈는데요. 예. 문제는 이번 주에 조국 장관 일가, 특히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문제와 맞물려서 네네. 어떤 장면이 연출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의지,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 네네. 이 부분이 어떤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조국 장관을 지키자, 또 조국 장관은 자질이 부족하고 가족이 지금 피의자 상황이 돼 있으므로 또 피고인이 돼 있기도 하죠. 네.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라는 여론은 팽팽하게 응집해 있어서 이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맞물려서 유사한데요. 결국은 약간의 격차들은 늘 요동을 치지만 팽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이거 예견대로 소환할 것이고 혐의가 많은 만큼 2차례 이상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함은 이 검찰청의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이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언론의 또 취재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찬반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의 여론에 반영이 될 부분에 변곡점이 될 것만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번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야당 입장에선 더 목소리를 키울 텐데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할 다른 주요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애초에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국감은 조국 국감이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와 그 전에 기자간담회를 1라운드로 본다면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본 대정부 질문, 이 압수수색과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이제 장관의 통화, 이 부분이 이제 청문회 2라운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요. 예. 그럼 국정감사가 조국 장관 청문회 3라운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이 야당 의원들이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 집중을 했지만 이것이 정당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국 국감에 이제 올인하는 것이 과연 보수 야당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미지수로 남고요. 예. 민생도 더불어서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짚는 것은 또 당연하죠. 야당의 임무이고 역할인데 조국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모든 상임위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한 절반 이상은 민생에 대한 이슈들을 야당으로서 따끔하게 이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조국 올인으로는 한계가 명확할 것이다. 자, 내일 모레면은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예, 한번 10월 개편들을 2일부터죠. 끼고 네,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바로 10월이 도래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국정감사 전반부를 우리가 상당히 좀 이제 예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예. 조국 국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야당들이 조금 명심하시고 민생 전방위로 국정감사의 이슈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유익하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대해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